안녕하십니까. 2025년 스킨아트 메이크업 2를 맡은 담당 교수 박예현입니다. 아트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이론과 시술 방법, 시술 후 주의사항까지 깊이 있게 이번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트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역사와 시술의 대중화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영상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이론 부분을 다루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과 문신의 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과 문신의 기원은, 문신은 고대 석기 시대에 다양한 메시지 전달과 조상, 가문, 소속된 집단, 지위와 신분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문신은 아름다움을 표현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문신을 할 때는 엄청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이겨낸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통과 의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뾰족한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를 두드리거나 찔러서 착색을 하고 색상을 유지시키는 타투에서 기원되었습니다. 고대 문신의 기록을 보면 아이스웨치 기원전 5300년 전 석기시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라의 무릎, 가슴, 엉덩이, 척추 등 여러 부위에서 60여 개의 문신이 발견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원전 2160년 아무네트의 미라 사자의 신부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리비아는 기원전 1300년 세티 1세 무덤에서 발견된 미이라에서 확인되었고, 파라지크 기원전 6세기 족장의 시신의 문신과 당나귀, 사냥, 사슴들의 동물적 의미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16세기와 19세기 문신의 기록을 보면 전사의 허리에 무릎까지 삼각형 줄무늬가 반복된 기하학적 패턴의 문신을 통가에서 발견하였고, 손과 몸의 아랫부분에 기하학적 꽃모양 문신을 사모아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의 모코, 얼굴 전체에 세밀한 전통 문신, 용감한 전사, 위대한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일본의 아이누족은 입에 조코 모양의 문신, 아름다움의 상징, 결혼을 의미하는 문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스키모 여성에서 턱 밑에 얇은 줄무늬, 웃음이 해프지 않고 성실한 좋은 아내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는 타투를 하였습니다. 근대에서는 반영구 화장의 시작은 세계의 문신사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에 재구성된 염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말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3월에 발간된 사이언스 다이제스트에 의하면 의사들이 성형수술 후 가슴에 젖꼭지를 만들어주고 색깔을 입히는 데에 찰스 와그너를 불렀다고 합니다. 조시 버셋, 부유층의 유럽 왕족 사이에 최초의 스타 문신사이자 가장 선호받는 인물이었고, 그 손님 중에는 스페인의 알퐁소 1세 국왕, 덴마크의 프레데릭 9세 국왕, 영국의 조지 5세 국왕 등도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현재의 반영구 화장은 문신은 한번 새겨지면 자연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데에 비해 반영구 화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이 되는 반영구는 특수한 메이크업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반영구 화장은 독일에서 1990년 반영구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대형 브랜드 회사에서 전문화된 교육 아카데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에서 1997년 바디아트 연구 화장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만이 문신을 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에 신고 고압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면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메이크업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시대별로 그 시대에 나타나고 싶은 상징성적인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메이크업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개념은 반영구 화장은 문신으로부터 발달한 기법의 화장술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화장의 기법입니다. 기계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 표피층에 미세 안료를 주입하여 피부에 색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반영구 화장은 피부에 직접 시술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과 위생,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 기능이 중요합니다. 반영구 화장의 특징은 첫 번째, 피부에 남은 색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생리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흐려집니다. 두 번째,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색이 남는 정도는 색소 주입 깊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안료가 피부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오랫동안 피부에 남습니다. 자, 반영구 화장의 어원과 명칭입니다. 어원은 고정된, 반영구적인, 오래가는, 퍼머넌트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아름답게 하다라는 의미의 메이크업이라는 말이 합쳐서 생긴 단어입니다. 명칭은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 따른 의미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피그먼테이션 의미는 작은 입자를 피부에 주입함으로 의료적 의미를 강조시킨 표현 방법의 명칭입니다.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자, 의미는 조금 덜 이라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부드러운 뉘앙스를 강조한 명칭입니다. 컨투어 메이크업 얼굴의 윤곽 수정 효과를 강조하는 명칭을 나타냈고 롱타임 메이크업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트 메이크업 의미로는 얼굴의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강조의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각 문신사들이, 디렉터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자기의 기술을 표현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기능으로는 메이크업, 즉 화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조화롭고 세련된 화장 기술을 위해 디자인의 요소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위별 메이크업 기능. 자, 얼굴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미인점, 헤어라인이 대중화되어 있는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눈썹에는 얼굴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좌우하고 아이라인에는 눈의 크기와 형태를 달라 보이게 합니다. 입술은
입술의 색상을 변화시키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인점은 얼굴의 매력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고, 헤어라인은 얼굴형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거나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으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 시간을 단축시켜 매일 하는 화장 시간을 단축하도록 합니다. 땀이나 물에 쥐어지지도 않아 땀이 많이 흘리는 직업이나 물에서 일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조화로운 메이크업 기능은 메이크업에 기술이 부족한 경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는 흐릿한 인상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거나 흐린 입술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목적별 분류는 메이크업이라는 미용적 측면과 침습적 시술이라는 의료적 측면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인체에 행하는 행위로 소독, 감염, 위생, 피부질환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 얼굴,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이 시행되고, 의료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는 색소이산 질환인 백반증의 색상 교정, 구순열의 입술 형태의 교정, 사고나 수술 후 남겨진 흉터를 피부색과 유사하게 커버, 방사선 조사 치료 시 피부 표식의 방안으로 이용하며, 유방암의 절제 수술 후 유방 복원의 방법으로 유두, 유륜 착색에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자,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시술 부위, 시술 깊이, 지속성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문신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부의 재생 과정으로 서서히 안료, 즉 피그먼트가 소실되며 수정이 용이하고 시술된 모습이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차이점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유지기간은 영구적이며 문신은 반영구 화장은 6개월에서 5년 사이에서 서서히 안료가 소실됩니다. 문신의 적용 부위는 신체 모든 부위가 적용되며 반영구 화장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미인점, 두피 탈모, 유륜, 유두, 상처 커버, 백반증, 구순열 이렇게 메이크업적인 부분과 메디컬적인 부분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문신의 주위 깊이는 진피층 피부의 1.5에서 2mm. 자, 반영구 화장은 표피에서 0.08에서 0.15mm입니다. 반영구 화장의 피부 주입의 위치는 하부와 진피 상부층 사이 과립층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은 문신과 반영구 둘 다 있기 때문에 위생에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술 목적은 문신은 독창성, 상징성, 예술성을 추구하며 반영구 화장은 심미성 추구, 의료적 재건과 심리적 테라피 추구에 집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신의 색소 원료는 검정, 카본, 빨강,
mercury 설파이트, 파랑 코발트, 노랑 카드뮴 설파이트, 초록 크롬, 암청색 카본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색소 원료는 산화철, 티타늄 디옥사이드, DNC 색소가 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와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색소 원료에 암청색에 청색에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신적인 안료를 선택해서 반영구적인 얼굴에 시술을 했을 경우 파란색으로 남는 경우, 회색빛으로 남는 경우는 안료에 카본의 영향을 받은 시술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색소 제거의 문제와 감염 및 청결, 켈로이드성 형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우리가 위생적으로 조금 더 집중 있게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위생적으로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을 주의 깊게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영구에 필요한 작업자의 감염 관리는 일반인보다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감염된 채로 근무할 경우 고객이 감염될 수 있고 고객과 직원의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위험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두를 보호해야 합니다. 거기에 마스크, 보안경, 가운, 장갑 이러한 개인 도구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 프로그램은 건강검진,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직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출 시기가 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예방 교육, 매년 감염 예방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며 직원 감염 관리와 관련된 내용 모두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독과 멸균, 미생물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비병원성 미생물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병원성 미생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세척, 악포, 소독제, 화학적 멸균제가 있습니다. 종류와 방법은 물리적 소독, 온도, 빛, 자외선, 방사선, 건열, 수별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소독력이 있는 화학 제품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소독 시 주의사항은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 끓기 시작 후 10분간 끓여 소독하고 유리 제품이 아닌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소독기에 넣습니다. 금속이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의 중조, 2%의 크레졸 비누에 5%의 석탄산, 2%의 붕산을 첨가하며 금속이 녹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멸균기를 세팅하는 것도 좋고 자, 이제 색채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빛 또는 빛의 색으로 말하고 물리적 정의는 빛은 눈을 자극하여 시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원인입니다. 색은 빛이 물체를 비추었을 때 생겨나는 반사, 흡수, 투과, 굴절,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눈을 자극하여 생기는 물리적 지각 현상을 말합니다. 명도와 채도의 단계에서 우리가 색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색의 구성 요소는 인간은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 여러 색의 지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안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데는 안료를 구비해서 우리가 색깔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색 공부에 좋습니다. 지금은 잔음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난색과 중성색, 한색, 중성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 보색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료는 물이나 용제에 용해되지 않고 입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친화력이 없고 고착제를 사용합니다. 무기물입니다. 염료는 물이나 용제에 용해되어 입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기물입니다. 반영구 화장의 색소는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는 산화철과 탄소로 이루어진 가루입니다. 산화철에는 증류수, 알코올, 글리세린, 고온에서 열과 압력으로 살균 처리하여 만든 고열과 고압의 색소의 농도와 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색소입니다. 피부에 주입시키면 알코올과 글리세린은 피부에 흡수되거나 증발되고 컬러를 좌우하는 색소의 주 재료가 진피나 표피에 남아 반영구 화장의 컬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영구 화장 색소 분자의 크기는 피부층의 다른 층으로 이동, 흡수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약 6마이크로 크기이며 만약 분자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피부 속에 이동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료는 정리를 하고 피부의 구조에서 우리가 앞서 말한 문신과 반영구에 주입되는 피부층이 다릅니다. 피부층이 다른 만큼 손의 압력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신에서는 진피층까지 내려가는 위치를 안료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반영구적인 위치는 표피에서 0.08mm의 위치에 색소를 주입해야 합니다. 안료와 염료 차이는 입자가 남아있고 없고의 차이로 안료를 사용해야 하는 시술적 테크닉과 염료를 사용해야 되는 시술적 테크닉을 잘 구분해서 어떠한 피부 타입이냐에 따라서 안료와 염료를 잘 선택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피부 속에서 다양한 피부 타입으로 시술의 유지력이 좌우되는 간접적인 영향은 받지만 지금 현 반영구의 시장에서는 피부 타입보다는 안료와 염료의 선택의 시술자의 기준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는 컬러와 안료의 성분, 염료의 성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색퍼짐과 유지력과 잘못된 시술이 많이 재시술로 연결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에서 우리가 표피와 진피는 조금 더 시술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시술하기 전 한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켈로이드성 피부인지 알러지 피부인지 접촉성 피부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시술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시술자의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술자의 자세에서는 용모와 복장, 그 다음에 시술 전 반영구에 필요한 소독은 필수가 돼야 되며 일용 제품과 소독이 필요한 제품을 구분하여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색소, 반영구의 개념, 문신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에 앞서 디자인 펜, 그 다음에 눈썹 칼을 준비해 주십시오.